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9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예정대로 조기 상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상환 문제가 아니라 대주주인 사모펀드의 회수 전략과 얽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이버가 주요 사업 전반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올해 1분기 호실적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쇼핑 멤버십인 네이버 플러스 혜택을 강화하면서 커머스 광고 매출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주자 관련 테마주들이 연일 거래 최상위권에 오르며 코스닥 시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정치 상황의 급변함에 따라 종목별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BNK 금융지주가 지역 경기 침체에 따른 단기 순이익 감소와 건전성 악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시중은행과 금융당국에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구조적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9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예정대로 조기 상환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자본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제동을 걸고 있는데요. 단순한 상환 문제가 아니라 대주주인 사모펀드의 회수 전략과 얽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보험사의 자본 조달 수단 중 하나인 후순위채에 대한 조기 상환, 이른바 콜옵션을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롯데손해보험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롯데손보가 지난 2020년 5월 발행한 9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 10년 만기 채권이지만 발행 5년 후인 2025년 5월에 조기 상환이 가능한 콜옵션이 붙어 있습니다. 롯데손보는 만기 5년을 맞은 올해 예정대로 상환에 나섰습니다. 충분한 자금 여력이 있고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자본 건전성을 이유로 롯데손보의 상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롯데손보가 콜옵션을 행사하면 지급 여력 비율인 킥스가 당국 권고치인 150%를 밑돌 가능성이 있어 자본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계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자본 비율이 회복될 때까지 상환을 미룰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정대로 채권 상환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롯데손보. 롯데손보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상환 문제가 아닌 대주주인 사모펀드 JKL 파트너스의 자금 회수 전략에 따른 사생결단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롯데손보는 2019년 JKL 파트너스에 인수된 이후 매각의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롯데손보 인수 6년 차를 맞은 JKL 파트너스가 벼랑 끝 전술로 금감원 패싱을 감행했다는 해석입니다. 조기 상환을 통해 재무 건전성에 대한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엑시트 수단으로 연결하려는 포석일 수 있다는 관측. 하지만 사실상 감독당국의 경고를 무시한 이번 사례는 향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나 매각 심의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롯데손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롯데손보는 고유 자금인 일반 계정 자금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계약자 자산에 영향이 없고 계약자 보호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은 적기 시정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네이버가 주요 사업 전반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올해 1분기 호실적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쇼핑 멤버십인 네이버 플러스 혜택을 강화하면서 커머스 광고 매출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하반기엔 컬리와 제휴 서비스 출시가 예정된 만큼 커머스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네이버가 오늘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한 2조 7,868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5% 증가한 5,05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1분기 최대 실적을 갈아치운 겁니다. 네이버의 호실적을 견인한 건 서치 플랫폼과 커머스 부문. 서치 플랫폼 부문의 경우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 AI 브리핑을 활용한 지면 최적화가 진행되며 광고 효율 및 매출 성장이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서치 플랫폼 부문의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9% 증가했습니다. 커머스 부문의 성장도 두드러졌습니다. 네이버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앱을 별도 출시하고 네이버 배송 제도를 개편하는 등 올해 초부터 커머스 부문 성장에 사력을 집중해왔습니다. 특히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앱은 출시 한 달여 만에 다운로드 수 500만 건을 넘는 등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커머스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1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이버는 하반기에도 커머스 부문 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 특히 하반기 컬리와의 제휴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인 만큼 신선식품 카테고리까지 영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또 쇼핑앱 개편과 멤버십 혜택 강화를 통해 올해 두 자릿수 거래액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목표입니다. 여기에 서치 플랫폼 부문 경쟁력 강화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올해 통합 검색과 앱을 사용자 편의에 맞게 전면 개편하고 AI 브리핑의 검색 적용 비율을 두 자릿수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대체할 수 없는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포부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전국이 요동치면서 유력 대선 주자 관련 테마주들이 연일 거래 최상위권에 오르며 코스닥 시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정치 상황의 급변함에 따라 종목별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당국은 정치 테마주 불공정 거래와 관련 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권용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AI 정책 관련 테마주로 꼽히는 코스닥 상장사 포바이포는 최근 10거래일 총 거래 대금이 1조 8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 상장사 한화시스템, HD 현대중공업의 거래 대금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후보 관련주인 오리엔트전공, 상지건설도 같은 기간 거래 대금 1조 원을 넘으며 코스닥 거래 대금 최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지건설은 오늘 하루도 2천억 원 넘게 거래되며 신규 상장주 두 곳을 제외하면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됐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주로 분류되는 평화홀딩스의 거래 대금도 같은 기간 3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팽팽한 단일화 논의가 이어지면서 해당 종목은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평화홀딩스는 회장이 김문수 후보와 같은 경주 김씨고 계열사 공장이 김 후보 고향에 있어 관련주로 분류됐습니다. 이처럼 회사와 후보 간 관련성이 희박해도 주가가 요동치는 상황.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테마주까지 등장했습니다. 회사 소재지가 김 씨의 고향인 충주라는 이유에서인데 해당 종목은 지난달 말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뒤 곧이어 급락하면서 롤러코스터를 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서울고등법원 공판기일 연기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의 단일화 논의가 맞물리면서 향후 대선 전국은 혼란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이에 관련 변동성은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당국은 정치 테마주 관련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정치 테마주를 잇따라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하는 등 모니터링과 시장 조치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도 7월 말까지 정치 테마주 불공정 거래 집중 제보 기간으로 잡고 특별 단속반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권용입니다. BNK 금융지주가 지역 경기 침체에 따른 단기 순이익 감소와 건전성 악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시중은행과 금융당국에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구조적 리스크가 존재해 올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BNK 금융지주가 위기상황관리위원회 신설에 이어 그룹 차원 리스크 관리와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나섰습니다. 하나금융지주에서 그룹 리스크 총괄 부사장 등을 역임한 김주성 전무를 BNK금융 최고 리스크 관리 책임자로 영입해 리스크 관리 고도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 스마트 고객 그룹 전무 등을 역임한 전성표 고객 경험 혁신 단장을 영입해 BNK금융 디지털 혁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감독원 2급 출신을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상무로 각각 영입했습니다. 이 같은 외부 전문가 영입은 현재 BNK금융의 위기 대응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BNK금융지주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3.2% 급감한 1,666억 원이고 1분기 충당금은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2,717억 원입니다. 1분기 연체율은 1.12%로 전분기 대비 18bp 급상승했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 전분기 대비 38bp 상승한 1.69%입니다. 문제는 올해 하반기에도 지역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악화 등의 영향으로 연체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추가 충당금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권재중 BNK금융 최고 재무 책임자는 지난달 컨퍼런스 콜에서 하반기 연체율과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예상치를 벗어난 상승, 신용등급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연간 1,200억 추가 충당금 적립을 예고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기반으로 이뤄진 BNK금융 영업은 지역 경기 침체와 지역 기업 위기에 직접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연쇄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무엇보다 올해 전략이 BNK금융 성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됩니다. 현재 BNK금융은 부산 경남은행과 일부 인터넷 전문은행의 협업인 공동대출을 통한 고객 확보 나서기에 이어 지역 기반 구조적 한계를 뛰어넘는 자체적인 활로 찾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주문하면 1시간 안에 상품이 도착하는 퀵커머스. 빠른 배송을 강점으로 내세운 이 서비스가 침체된 오프라인 유통사들의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마트와 CJ 올리브영 등 주요 유통업체들이 퀵커머스 시장에 속속 참전하면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앞다퉈 퀵커머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커머스의 성장세 속 빠른 배송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퀵커머스 사업을 본격화해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신선 가공식품의 온라인 침투율은 지난해 기준 26.2%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커머스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2020년과 비교하면 비중이 2배가량 커졌습니다. 직접 보고 만져보고 산다는 신선식품도 온라인 거래를 통한 구매가 늘자 오프라인 유통업체들도 빠른 배송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는 오프라인 점포망의 접근성을 앞세워 우위를 점하려는 모습입니다. 이마트는 지난해 11월 서울 구로, 왕십리점 두 곳을 시작으로 퀵커머스 시범 운영에 들어간 데 이어 지난달 서울 목동 역삼점과 부산 문현점 등을 추가했습니다. 최근엔 은평, 월계, 하월곡점 등 매장을 포함시키며 총 9개 점포에서 퀵커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업계도 퀵커머스 시장에 속속 가세하는 모습입니다. CJ 올리브영의 자체 빠른 배송 서비스 오늘드림 연간 배송 건수는 지난 2022년 600만 건에서 지난해 1,500만 건을 기록하며 매년 30% 이상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신선식품 새벽 배송 전문 이커머스인 컬리와 손잡고 퀵커머스 배송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컬리는 연내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 입점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이 더 빠르고 편한 쇼핑 경험을 원하면서 유통업계의 속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2년 더 늘린 기본 설계안을 보완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과 진행하던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2029년 계약 목표는 사실상 물 건너간 건 물론이고 사업 자체가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정부가 이곳에 국제공항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명 가덕도 신공항. 201만 평 예정지엔 공항시설을 비롯해 항만 외곽시설, 교량 등도 건설됩니다. 2029년 12월 개항이 목표. 총 사업비는 13조 5천억 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불립니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어제 기본 설계를 보완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현대건설이 낸 108개월 기본 설계안에 대해 입찰 공공에 제시된 공사기간 84개월에 맞춰 단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사기간을 다르게 정한 구체적 사유도 제출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나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공기가 24개월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공사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초대형 해상공사인 만큼 바닷속 연약지반 안정화에 17개월, 방파제 일부 시공 후 매립에 7개월이 더 소요된다는 게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설명입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기본 설계를 수정하지 않으면서 국토부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중단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결국 재입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 2029년 조기 개항은 사실상 불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재입찰이 확정되면 추가 행정 절차에만 최소 6개월이 더 걸리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선 지난해 입찰에서 4차례나 유찰된 끝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던 만큼 대체 건설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장기 지연되거나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금호 석유화학이 올해 1분기 1,2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며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성적을 냈습니다. 다만 오는 2분기부터 미국발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실적이 둔화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금호 석유화학이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1,206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3.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입니다. 매출은 1조 9,082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4.4%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1,248억 원으로 21.7% 늘었습니다. 금호석화는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와 관세 정책 시행 전 제품을 미리 사두는 풀인 효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올해 1분기 합성고무 부문 매출은 7,572억 원, 영업이익은 46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전분기보다 3.7%포인트 오른 6.1%를 달성했습니다. 합성수지 부문 매출은 3,360억 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52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전분기 마이너스 3%에서 1.5%로 개선됐습니다. 지난 4분기 222억 원의 영업 손실이 났던 페놀 유도체 부문은 올해 1분기 19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흑자 전환했습니다. 금호석화는 석유화학 업황 둔화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2분기에 실적이 다시 하락세에 접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2분기엔 미국발 관세 부과 등 불확실성 확대로 주요 제품의 구매 심리가 위축되고 합성고무와 합성고무 원료인 부타디엔 등의 가격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업계에선 관세 부과로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가지 못하면 다른 지역으로 물량이 몰려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결국 가격 하락을 부추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증권주가 연일 상승 랠리를 이어가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관세 영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데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정책적 뒷받침, 거래대금 회복 등 국내외 경제 정책 상황이 증권업 수익성과 맞물린 영향인데요. 1분기 양호한 실적이 더해지면서 주가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혼돈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증권주들이 대거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며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낸 미래에셋증권은 오늘 장중 12,3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들어 50% 넘게 뛴 건 실적 덕분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일제히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진단입니다. 오늘 대신증권과 한국금융지주도 장중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면서 주가에 탄력이 붙은 모습입니다. 부국증권과 신영증권, 삼성증권, SK증권, 한양증권 등도 이번 주 들어 1년 내 최고가를 기록하며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증권주의 동반 강세로 올해 들어 KRX 증권지수는 22.6% 급등하며 코스피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상황. 미국발 관세 이슈로 변동성이 큰 섹터와 달리 증권주는 내수 기반이 강합니다. 비교적 관세 무풍지대에 속해 있어 안정적인 투자주로 떠오른 영향입니다. 대체거래소 도입과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 회복세로 인한 여러 증권사의 1분기 호실적 발표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향후 성장을 뒷받침할 정책 및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연내 금융위원회의 종합투자계좌 사업자 지정,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 확대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공약 등이 증권업계의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호재입니다. 채권 운용 및 평가이익이 증가하고 유동성 확대로 증시 거래 활성화 기대감도 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 아울러 그동안 증권사 실적에 발목을 잡았던 해외 부동산 투자권에 대한 손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던 점도 훈풍 동력입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위클리 비즈의 김수인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계란 프라이데이를 맞아 한 계란 없는 팝업 스토어를 선보입니다. 식품업계는 매주 금요일을 영업표기 프라이데이와 발음이 비슷한 계란 프라이, 즉 달걀을 먹는 날로 지정해 행사를 전개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11일까지 성수동에서 진행되는 이번 팝업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완벽한 계란 프라이를 식탁에 올리기까지 필요한 3가지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기획된 한 계란 없는 게임이 진행되는데요. 계란을 천장에 매달아 떨어지기 전에 붙잡는 순발력, 대형 트램펄린 위에서 계란을 떨어뜨리지 않는 균형 감각, 노른자 공을 굴려 예쁜 계란 프라이를 만드는 완벽성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도전에 성공하면 배민 장보기에 사용할 수 있는 2 계란 쿠폰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계란빵, 계란국 세트, 프라이팬 가방과 계란와 팬 4존 세트 등 다채로운 선물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계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팝업에서 완벽한 계란 만들기에 도전해보시는 것 어떨까요? 이제 편의점에서 전국 각지의 수제 맥주를 맛볼 수 있습니다. GS25가 국내 수제 맥주 활성화 및 지역 상생을 위한 주름합을 전국 8도 8색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전국 각지의 특색 있는 수제 맥주를 소개하고 고객들이 전국을 여행하듯 다양한 맛의 맥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는데요. 단순한 주류 유통을 넘어 지역 특산물과 문화를 알리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수제 맥주 8종은 곤드레 필스너, 동강에일, 마인스타우트, 윤바이젠, 아리랑 IPA 등 강원도 정선의 개성이 반영된 상품들인데요. 해당 상품들은 이달부터 우리 동네 GSM 내 주류 스마트 오더 플랫폼 와인25 플러스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교보생명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폭삭 소가수다와 협업한 광화문 글판을 선보입니다. 이번 글귀는 폭삭 소가수다에 나오는 내레이션, 아빠의 겨울에 나는 녹음이 되었다. 그들의 푸름을 다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에서 가져왔는데요. 극중 자식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고 헌신하는 부모와 그 자식을 나무에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교보생명 제주사옥에는 곧지글라 곧지가라는 문안이 내걸립니다. 해당 문장은 같이 가라 같이 가란 의미의 제주방언으로 같이 가면 백리길도 십리가 되니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제주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속 어려운 형편의 세댁을 챙기는 노부부의 대사입니다. 교보생명은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다음 달 8일까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글판을 찍은 사진을 올리고 해시태그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호텔 숙박권, 교보문고 시그니처 향 디퓨저, 폭삭 소가수다 굿즈 등 다양한 선물을 증정합니다. 글판에 적힌 폭삭 소가수다 속 따뜻한 대사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5월이 되길 기원해봅니다. 세븐일레븐이 일타 강사 정승재 조정식과 협업해 특별한 협업 상품을 선보입니다. 이번 협업은 20종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5월 한 달간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세븐일레븐은 먼저 학습 문구용품을 선보였는데요. 정승재와 조정식 강사 단독 상품과 티처별 문구 세트 등 총 10종으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강사별 단독 상품은 스프링노트, 리갈 패드 등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하면 돼, 인생에는 리셋이 없어 등 강사들이 실제로 말한 공부 자극 멘트들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삼각김밥, 햄버거, 초코우유 등 1020 세대가 간편식으로 즐겨 찾는 음식과 음료들이 출시됐는데요. 모든 패키지에는 정승재, 조정식 강사의 캐릭터와 간편 어록이 녹아져 있습니다. 일타 강사의 공부 자극 문구가 담긴 용품으로 열공하고 틈틈이 간식도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위클리 비즈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경제 뉴스5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